내가 의심은 하지만은 처실 수가 없지게. 어떤 경이 사진을 이 얼굴을 쳐서. 아이고. 자식들을 다 못하니까 뭐 어쩌다 보면 그 시대에 상에서는 어차피 죽을더라도 그래도 뭐 시신만 있을 건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하루 종일 그 비행기 굉음 속에 그 밑에 묻혀 있는데 이거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이제 어디로 모셔야 될 건데 참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점점 그 시일이 흘러가니까 참 가슴이 터질 것만 같죠. 자식들 놀이로서는. 묻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든 이거를 이 법에서 알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유골을 찾아주시면 저는 한이 풀리겠습니다. 제주 4.3이 올해로 58주기를 맞았습니다. 1948년 발생한 4.3은 당시 제주 인구 25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암흑 속에 갇혀있던 4.3. 지난 2001년 제주 4.3 특별법이 공표되고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단 학살과 함께 안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 중 대부분이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어둠 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유해가 묻혀있는 현장과 발굴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옛 정뜨르 비행장인 제주국제공항. 민간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철조망 앞에서 고개 숙여 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57년 전 철조망 안쪽에서 죽어간 영혼들을 찾는 사람들. 철조망 너머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들의 아버지입니다. 철조망 안쪽 어딘가에 묻혀있는 아버지의 유골. 아들은 아직 아버지의 유골을 찾지 못했습니다. 측에서 와서 보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 자, 아버지 갑니다. 언제 4.3과 함께 이곳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지만 찾을 엄두도 찾을 수도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주정 공장에서 갇혀 있다가 49년도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그 총살을 당한다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 할머님이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부분이고 또한 돌아가신 날짜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8월 10일 날 음력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신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분명히 이렇게 그 보출해서 접근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을 찾아가는 데는 우리가 실패를 하고 아직도 이 부분에 묻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증언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경로로 통해서 이제 증언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정뜨르 비행장 내에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지만은 정뜨르 비행장 내에 묻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추측하는 것. 4.3 당시 대표적인 집단 학살지였던 정뜨르 비행장. 현재 남북 활주로 근처 이 두 지점이 대규모 학살과 안매장이 이루어졌을 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구 정뜨르 비행장이 일제 강점기 시기부터 여기에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해방 이후에 4.3 한국 전쟁 거치면서 이게 그 전에 이 민간인들에게 다시 토지가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이 일제 강점기에는 군사 비행장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민간 비행장으로 계속 자리하고 있었는데 뭐 철조망으로 좀 2중 3중으로 보셨던 것처럼 이 민간인들이 이 안에 근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무트로 떠날 때 다시 제주로 올 때 비행기 안에서만 이 자기 부모님들이나 친지 가족들이 묻혔던 곳을 눈짐작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건이 있은 지 58년.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학살 현장을 목격했던 분을 찾아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을. 김희엽 씨는 4.3 당시 정뜨르 비행장 바로 옆 어영마을에 살았던 14살의 소년이었습니다. 58년이 지났고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되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짚어내는 데는 한참 걸렸지만 그날의 학살 장면만큼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손으로 신호랍시다. 난 먼 데서 보나 잘 모르는데 하나 둘 셋 하면은 방하게 쏘면 한 10사람이 다 푹푹 와가지고 저게. 걔는 이리가 한 1m 높아놨다. 저 비행장이 하고 그 밭하고 1m쯤 높아놨어. 그러니까 이 직행으로 낭떠러지게 파가지고 길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사삼 당시 청년당원으로 강제 동원돼 시신을 파묻었다는 박진태 씨와 집단 학살 1년 뒤 생사를 무릅쓰고 오빠의 시신을 찾은 양혜아 씨와 현장을 찾았습니다. 돌아가방 사람만 못 땡기 그 구덩이 세기를 나가 봤어. 어디입니까 정확히 구덩이가? 정하지가 이리라 이리. 더 넘어서요? 당시에 뭐 그 구덩이가 구덩이를 뭐 근처 가서 보셨나요 이렇게? 반. 어떻습니까? 어땠었습니까? 하바가 요거지. 이것이 선임인이 요만이라 하바가. 이 정도 넓이에 넓이가 이만이란데. 그냥 막 무대기로 왔다 그냥 막 들이쳐버렸죠. 그냥 무르기 그냥 그래서 조금 막 죽지 않는 사람은 막 파닥파닥 해가면 또 쏘아불고. 48년 50선거 실패 후 미군정의 토벌이 시작되자 많은 주민들이 산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48년 10월 대토벌이 시작되면서 이들은 대부분 잡혀 옛 주정공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249명이 49년 10월 2일 집단 학살됩니다. 이것이 정뜨르 비행장 1차 학살입니다. 2차 학살은 6.25의 발발과 함께 시작됩니다. 불순분자와 요주의 인물이라는 이유로 50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예비 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내 예비 검속자는 총 8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주경찰서와 주정공장에 수감되었던 예비 검속자들 중에 8월 4일 밤 500여 명이 수장되고 나머지 수백 명이 8월 19일 밤부터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자읍이 한눈에 보이는 다랑시 오름. 표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지난 1991년 오름 근처의 다랑시 굴에선 4.3 당시 학살된 11구의 유골이 발견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현재는 지금 표석이 이렇게 서 있네요. 네. 어디가 굴 입구였었습니까? 최초 발굴했었을 때? 굴 근처에 한 민간단체에서 세운 표석만이 남아있고 주인은 온통 덤불투성이었습니다. 간신의 굴의 입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입구가 비좁아 발견된 것이 천운으로 여겨졌습니다. 저희는 그냥 설마 하면서 이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유골이 있을 거라는 그 주위에 증언자들도 계셨었고 해서 그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불빛이 굉장히 약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프레시가 약했는데 그래도 가보니까 너무 놀라서 그때 이 놀란 가슴이 정말 한 일주일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발견 당시 10여 평 남짓한 동굴에는 토벌대가 피운 연기에 질식 쌓은 남자 8구, 여자 3구, 총 11구의 유골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난 생활을 하다 변을 당했음을 알게 하는 생활 도구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2년 5월 15일 이들 유골은 화장됩니다. 유족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치러진 화장. 그러나 다랑시 유해는 4.3이 공론화되지 못하고 유해 발굴 사례가 전무했던 당시 상황에서 서둘러 화장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이게 공개가 되는 바람에 아마 지금쯤 공개가 됐으면 이분들에게 굉장히 그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뭐 신원도 다 확인해주고 그만큼 뭐 좋은 조건으로 이제 매장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는
발견한 것 자체로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4.3 사건에 대한 4.3 진상 규명에 대한 이슈화를 시키는 데는 굉장한 그걸 발휘했어요. 그 힘을 발휘하기는 했었지만 유족과 그 유해에 관해서는 굉장한 죄송스러움이 있어요. 유해 발굴 14년이 지난 지금 다랑시굴의 유족은 어떤 마음일까? 안녕하십니까. 아내가 다랑시굴 희생자였던 김봉선 씨를 찾아 지금의 심정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주로 경찰관들 토벌이 있어요. 토벌 다닐 때도 어디서 죽었다는 소식은 난 거예요. 그 근처에 가서 좀 보게 되면 조금 주악주악했죠. 자기 그들이나 신체로 좀 발각할까 생각은 안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골이 발견됐었는데 그 당시에 심정이 어떠셨나요? 이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남재지군 수막리 이곳에 있는 현이 합장묘는 4.3 당시 집단 학살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합장한 묘입니다. 그러니까 엮여 있고 그러니까는 이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고. 죄 없이 어질게 살다간 영원히 묻힌 곳이란 뜻을 담고 있는 현이 합장묘. 희생자들과 유족들은 현이 합장면을 만듦으로써 다소나마 평화를 얻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뭐 어떻게 그 차 소리나 막 들리고 말이지 그 비좁은 그런 그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묻혀 있다가 이렇게 그 우리 유족들이 힘으로서 시신을 잘 해가지고 안장을 하게 되니까는 나 자신 아니면 우리 그 이웃 우리 유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해가 이곳에 안양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현이 합장묘 희생자들이 학살된 곳입니다. 4.3 당시 의기지서 옆인데 49년 1월 10일 의기초등학교에 수용 중인 주민 다수가 토벌대에게 집단 학살됐습니다. 지금 산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의기 초등학교에 주둔해 있는 사람 저희 군인들을 습격해 오니까 그 사람 들이 그 군인도 그 당시에 그 4명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수용돼 있던 사람들이 같은 내통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냥 보복으로 여기에 데려다 놓고 이제 살해를 해버리게 된 거지. 이 장소에서. 예. 학살 1년 후 1950년 성을 쌓으면서 시신이 썩어드는 냄새 때문에 유해는 민보단원들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그 과정에서 다량의 유골들은 뒤엉키고 훼손되게 됩니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무슨 풀뿌리 같은 것이 머릿속에도 다 들어가 있고. 50년이 넘게 방치됐던 유해는 지난 2003년 유족들의 손에 의해 발굴됐습니다. 당초 69구가 넘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훼손 탓인지 39구가 발굴됐습니다. 또한 유족들만의 힘으로 발굴되면서 과학적인 발굴이 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제일 후회되는 것이 조금만 누가 옆에서 거들었으면 DNA 검사도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에 4.3 피해자들은 전부 이 피 한 방울이라도 뽑아가지고 은행에 예치를 해두었다가 그 DNA 검사와 맞아 떨어지면은 어떻게 이거는 누구의 이 조상이 시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는 지금도 조금 이런 거는 조금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3 희생자의 유골은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 동구 낭월동 13번지 속칭 권룡골. 학살 현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선명한 이곳. 대전 형무소 수감자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곳에서 집단 학살됩니다. 그 중에는 4.3으로 수용 중이던 사람도 있는데 이곳은 현재 사유지로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상당한 유골들이 이미
수십 년 동안 개발 행위로 인해서 전부 다 훼손되거나 유골들이 유실됐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유골의 경우에도 개발 행위를 더 이상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눈에 드러나는 그 유골마저도 훼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곤룡골 유골은 1992년 이곳에 한 교회가 건축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건축 중단을 요구했지만 현재 교회는 완공됐고 유골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곤룡골의 학살 장면입니다. 처형된 사람들은 모두 3천여 명. 1950년 대전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4.3 수령인 300명과 여수 순천 사건 수용자인 1200명, 그리고 그의 정치범 등이 무참히 집단 학살된 것입니다. 농사를 위해 갈아놓은 밭, 흙을 살짝 헤치기만 해도 뼈가 나옵니다. 이렇게 뼈가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어디 부분 뼈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다리 어디 뼈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뼈가 다리. 뭐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네요. 그림자같이 투여로 좀 보이죠? 이렇게 좀 그 평평한 뼈들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고 자기가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마치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는 부서진 뼈. 뼈 안 좋아 그래도 찾는다면 얼마나 줄까요? 유족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집단 학살과 함께 안매장된 시신들. 무고하게 죽은 것만도 억울한데 시신마저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영혼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합니다. 유족들의 한 역시 깊습니다. 지난 58년 동안 그 한을 풀어내지 못하고 안으로 삭혀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이러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다소 풀어줄 수 있는 유해 발굴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상과 관련해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 4.3 사건 지원 사업소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4.3 희생자 선정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해왔는데 지난 29일 수용자를 포함해 총 12,725명이 4.3 희생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잡혀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보여준 예산서에는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유해 발굴에 대한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3 희생자의 그 럭을 그리고 화해와 상생이 염원적인 그 유해 발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 2006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을 투자해서 별도봉 그 일본군 그 진지동굴 등 7개소에 대해서 유해를 발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은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1단계는 별도봉을 비롯한 5곳. 2단계는 최대 학살지로 추정되는 옛 정뜨르 비행장터인 현 국제공항이. 3단계는 의길이 송룡 이골 등인데 2단계와 3단계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옛 정뜨르 비행장인 가장 난항이 예상됩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이라 주무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예,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건설교통부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유해 발굴 작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옛 정뜨르 비행장터 그리고 지금까지 유해 발굴 작업이 보여준 한계를 보면서 관련자들은 이 사업의 주체가 정부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식적인 라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법상에는 정부를 대표하는 4.3 중앙위원회가 있고 제주도의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각종 4.3 관련 단체 전문가 이렇게 해서 그 4.3 유해 발굴단을 만들고 그 처리하는 과정이나 또 마지막 보고하는 게 결국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가 처리하는 이런 방안이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 전사자인 경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부터 6.25 전사자의 유해 발굴을 시작해왔는데 유해 발굴 감식단을 창설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신원 확인과 유족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실시합니다. DNA 검사는 뼈가루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뼈가루에서 추출된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발굴된 유해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 유해 발굴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발굴된 유해를 개별로 돌려줄 것인가 일정한 곳에 안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감공원 내에 일정한 장소 이제 독비를 원하는 유족들은 저기 할 걸로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유해 발굴해서 유족을 못 찾으면은 그런 화장을 하든 어떤 형태이든 공원 안내 묻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발굴된 유해의 평화공원 안장은 앞으로 평화공원의 역할과 관련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평화공원이 앞으로 그 교육의 기능, 또 4.3을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의 기능, 또 제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리고 또 실천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광장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큰 생각으로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백년 이상을 허공에서 떠돌고 있는 영혼들. 유해 발굴은 개정되는 4.3 특별법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입니다. 그 길은 어쩌면 오래 걸어야 하고 쉽게 걸을 수 없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위로와 유족의 한을 덜지 못한다면 진정한 평화란 없기 때문입니다. KBS